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봉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매주 월요일 미리 보는 증시, 연말까지 삼성전자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로봇, 반도체 꼭 담으세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 증시를 보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를 보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로봇 반도체를 왜 사야 되는지까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우리가 이제 한 주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이슈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뭐한다? 이제 상장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로봇주들 관련 강세가 나와줬죠. 자, 그러면서 ARM이 상장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되는 모멘텀의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증시를 하방으로 밀었던 이 이슈가 뭐가 있었어요? 자,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면서 증시의 리스크까지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앞으로 시장, 일단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가 지속적으로 따라오겠죠. 자, 이 이슈 자체가 지속적으로 연장이 될 것인지, 그리고 ARM이 상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큰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상장 당시에도 미 증시를 견인했는데 앞으로도 견인을 할 수 있을지 보면서 반도체와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 두 가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이거죠. 유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시장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어떤 관점이냐고 하면은, 자, 유가가 지금 얼마요? 100달러 위협받는 이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냐?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당연하게 시장에 하방 압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이번 주 증시 전체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가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또 있죠. 그래서 FOMC를 통해서 금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는데, 다행히 전망 자체는 뭐라고 해요? 동결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이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 관련 발언이 나왔던 만큼 이게 또 상승으로서 인상으로서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밖에 없다. 증시가 또 하방으로 밀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일단은 유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보수적인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주도 아마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런 어떠한 것들이 FOMC 관련되어 있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역시나 보수적인 부분으로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적으로 보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다행인 거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제 이게 유가 차트죠. 지금 90달러 선을 살짝 돌파해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단 추세대를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고 있는 상황에 과거에 이 강한 저항대를 본다라고 하면 약 93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가 보는 흐름은 이번 주는 여기서 이렇게 막고 죽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 게 가장 이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가의 흐름을 본다 하면은 과연 이 구간대를 막고 죽느냐 아니면 막고 뚫느냐,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막고 죽는다, 막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할 수 있다, 다시 시장이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93달러를 돌파해버리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차트상에 뭐가 돼요? 고점 돌파와 함께 강한 상방 시그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가적인 부분이 이 93달러 돌파까지 지켜보면서 돌파가 나왔을 때는 좀 보수적이 아니죠. 시장 하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 전체적으로 차트를 보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지금 어떤 흐름이냐, 자,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주봉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하방 추세대를 맞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도 하방 추세를 정확하게 맞고 조정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상방 추세를 지금 주봉상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뭘 할 확률이 높냐고 하면은 이 구간,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구간에서 그냥 딱 움직임이 이 정도면 거의 그냥 횡보라고 봐야죠. 횡보라고 보기보다도 그냥 뭐 딱히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FOMC라든지 이 유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함께 보수적인 대응이 나온다는 게 증시 차트에서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아마 여기서 그냥 조금 빠지면서 상승 추세 터치했다가 반등 주면서 저항 맞고 딱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이 구간대를 이제 주봉 이번 달이 지나고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또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또 특히나 이제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일봉상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일봉상 흐름이 지금 이게 저항대 지금 저항대를 돌파했죠. 그래서 여기 하방 추세 때도 돌파하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나 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 삼각 수렴이겠죠. 그럼 아마 이번 주는 보수적으로 여기서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다음 주나 해서 돌파를 했을 때 강한 상승이 오히려 나와줄 확률이 높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인 이 다우존스의 차트라든지 미 증시, 일단 다우존스의 차트를 봤을 때도 보수적으로서 이 뭐 공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횡보를 좀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떻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 추세를 봤을 때, 자, 이제 이게 현재 상방 추세죠. 상방 추세. 그래서 이렇게 상방 추세 만들고 이제 이게 하방 추세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우존스와 비슷하게 이 삼각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 놀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나스닥은 문제가 뭐가 있냐고 하면은 여기서 이 돌파가 나와주면은 상방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돌파가 못 나와주면은 뭐가 된다? 다시 이 하방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3,000포인트라는 구간대에서 이렇게 저항이겠죠?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13,000포인트 구간대 잡아주고 이렇게 하방 추세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무시는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나스닥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일봉을 봤을 때도 뭐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 일봉을 봤을 때도 지금 사실상은 이 상방 추세대를 지금이 이탈 나왔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나스닥, 미국 증시는 지금 내일 당장 중요하게 여겨받은 게 다시 이 올려내는가. 올려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방 압력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13,000포인트가 이 122패이겠죠. 이동평균선이 따라와주는 13,000포인트 정도까지 다시 조정 하방으로 오면서 이렇게 잡고 우리 아는 뭐가 돼요? 원바닥 N, 투바닥 하고 이렇게 돌리는 흐름까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 미국 증시 자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미 증시가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이 뭐예요? 차트 흐름이 돌파가 나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긴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큰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큰 자리.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기 전에는 보수적인 대응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집중해보면 좋은 게 유가의 흐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유가의 흐름. 사실 뭐 FOMC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동결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크게 뭐 기정사실화하는 느낌의 분위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이게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없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거의 동결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유가의 흐름이 뭐예요? 지금 이제 93달러를 강하게 돌파한다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손절을 한다든지 자금 매수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정도로 유가의 흐름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미증시를 통해서 그럼 이번 주에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지난주에 증시의 수급 상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보면은 외국인이 크게 지난주에 매수를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 자금 자체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크게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어느 한 업종에다 크게 매수를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인의 이런 지난주 수급 자체가 약했던 것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 증시가 이번 주에 약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이런 판단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외국인은 크게 우리가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 시장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켜볼 만한 의미 있는 수급은 없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대신에 어디서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냐고 하면요,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가 코스닥에서는 뭐 사실 크게 안 샀어요. 보면 뭐 금융, 제조였고 뭐 크게 그냥 골고루 뭐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코스피에서 뭐한다,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확실하게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난주에 기관이 우리나라 증시에 이 매수세가 강했다라는 거고, 그럼 과연 이 기관은 지난주에 무엇을 샀을 것인가를 좀 보니까, 지난주에 기관이 제일 많이 산 게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외국인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매수를 했고요. 자 그럼 이 매수를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일단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가 아마 이 조만간 시장을 견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자 최근에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 다 뭐예요? 지지와 저항이죠. 자 그러면서 단기간에 무너지면서 이렇게 하방 추세를 만들었다가 이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안착하죠. 자 그러면서 저항대를 맞고 이제 이렇게 눌려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3,000원, 지금이 계속 눌리면서 이 과거의 지지를 다시 지켰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렸을 때 지금 73,000원대를 강력하게 뚫어내면요, 이제 삼성전자는 정말 본격적인 강한 상승 랠리라든지 본격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나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럼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정말로 이게 기관들이 여기서 이거 지금 보면은 지난주 내내 기관이 샀잖아요. 여기 딱 이걸 누가 올린 거냐고 하면요, 기관이 이 차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주고 쫙쫙쫙쫙. 그러면은 과연 이 73,000을 뚫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왜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샀을까에 대한 이 흐름을 봤더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상에 뭐예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ARM이 상장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이 전체적인 시장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챗 GPT라든지 이런 것과 함께 반도체 시장이 지금 뭐하고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모멘텀이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뭡니까? 디램 가격 같은 경우, 낸드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뭐하고 있어요? 지금 2년 만에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금 디램, 낸드 가격 상승에 따른 4분기 반등, 그러면서 반도체 전망 장밋빛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돼요? 4분기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 9월까지가 3분기고 10월, 이제 11월,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램과 램드 가격에 대한 이 반등과 함께 4분기부터는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런 이 삼성전자로서의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증권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다? 증권가 같은 경우도 이젠 종목장이 끝났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2차 전지하면 에코프로만 가고 있고, 로봇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가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이 테마주 순환매 속 방스권을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늘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와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 삼성전자가 올라가야지만 뭐한다? 증시가 올라간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뭐예요? 등에 업고 상승세를 접어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도 얘기하는 게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업종들과 함께 연말까지 이런 증시를 견인하는 것이 나와주는지 좀 보면서 오히려 반도체 업종들의 매수 기회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삼성전자 오르면 여기부터 수혜를 받는다면서 큰 손들이 어디로 몰려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소부장 쪽으로서의 수급 이번 주에 또 들어올 수 있는지 이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체적인 이 차트의 흐름을 본다 하면은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삼성전자가 올라야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오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여기 이게 아까 했다면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상승 추세 이걸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하방 추세 돌파를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시 저항 맞고 돌파가 나왔는데 사실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완벽한 깔끔한 돌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제가 보는 관점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삼성전자. 사실 여기서 지금 뭐 정말 돌파하고 이렇게 가도 이뻐요. 근데 아마 지금 보통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아마 이 구간에서 이렇게 놀다가 돌파하고 가는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조정이 조금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증시 역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조정이라든지 하방에 대한 압력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적당히 받고 돌려서 날리는 거 그런 분위기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뭐예요? 이번 주에 조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부터 뭐한다? 우상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신고가를 다시 만들러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연말까지는 뭐 할 수 있어요? 상승에 대한 탄력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눈여겨보면 좋겠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보면은 아시겠지만 하방 추세 돌파하고, 자, 그 다음에 상승 추세 타고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저항대죠. 지켜줘야 되는 자리, 저항 자리. 약 2,600포인트를 저항받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뭐 하고 있냐면 터치를 해버렸어요. 터치. 그럼 이게 이렇게 뚫어주면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항을 맞다라는 거는 다시 이런 식으로 하다가 삼각수렴 돌파가 기대된다라고 했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런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연말로 넘어갈수록 돌파하고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뭐가 된다? 삼성전자 똑같이 아마 이번 주는 역시 코스피 역시도 좀 조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일봉상 흐름은 사실 봤을 때 뭐예요? 좋아요. 일봉상 흐름은 단기 하방추 돌파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저항이 약 2650 정도까지 있는데 일봉상 흐름을 여기서 이렇게 뚫어내고 가줄지, 일봉상은 좋은데 사실 주봉상이 리스크가 있어서 좀 조정을 예상된다는 거고, 아마 여기서 이렇게 타고 밀리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고 아마 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추세가 있죠. 아마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저항대 뚫고 가는 것까지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코스피 역시도 이번 주는 조정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봉상 보면은 삼각수렴대죠. 그래서 지켜줘야 될 자리 지키고 지킬 자리 지켰어요. 그럼 여기서도 일단은 돌파가 나면 시세 분출이 나오겠지만 저항을 아직은 세게 받고 있는 자리. 역시나 이번 주까지는 해서 조정이 나와줬을 때 다음 주부터 돌파하면서 연말에 대한 상승이 기대되는 게 코스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봉상 차트 역시도 뭐예요? 지금 아직 저항대가 이렇게 흐르러 가고 있고 이 이평대를 타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강세.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증시의 차트가 지난주부터 강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딱 그래요. 뚫어주면 크게 갈 거다라고 이제 느낌이 있지만 그 뚫어주는 자리에 저항이 큰 자리다 보니까 이걸 강력하게 뚫어내기 전에는 지금은 뭐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서의 좀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국내 증시 역시도 보수적 대응. 그래서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수급을 봤을 때 삼성전자 모멘텀이 최근에 들어온 게 로봇이나 반도체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싶고, 이슈적인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마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게 이거예요. 뭐가 있냐고 하면은 바로 아이폰 15가 뭐한다. 지금 이게 어제죠. 9월 17일 어제 나온 건데 중국에서 뭐 했어요?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뭐 했다면 1분 만에 매진됐대요.
1분 만에. 그래서 애플 스토어 홈페이지 10분 만에 다운되고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10분 만에 다운이 되고 1분 만에 매진이 됐다는 건 역시나 이게 인기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매출에 대한 부분이겠죠. 역시 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한번 이번 주에 또 움직이는지 눈여겨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플 15가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BH, 그래서 이 세 개 종목이 대장주로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지켜보시면서 별도로 추가적인 종목이 무엇이 있냐고 하면은 아이폰 15가 최근에 탑재된 기능이 또 있죠. 뭐가 탑재가 되냐고 하면요. 첫 번째 뭐예요? 아이폰 15에 이제 첫 국제 와이파이 연합 6E 인증 취득 부각되면서 머큐리. 그래서 머큐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 기가헤르츠 관련한 이 와이파이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이 첫 탑재된다라고 하면서 관련 수혜주로서 머큐리가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탑재가 되죠. 첫 탑재. 그래서 머큐리 역시도 부각을 받고 이 이슈로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지속 나올 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아니라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신화콘텍이라고 해가지고 애플이 뭐예요? 아이폰이 이제 이 USB-C를 탑재를 해야 돼요. 탑재. 그래서 이 탑재 첫 제품이 뭐냐고 하면요. 여기서 지금이 제가 뉴스를 안 들고 왔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C타입품은 아이폰 15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C타입이 이런 식으로 품게 되다 보니까 아이폰 15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이 머큐리라든지 신화콘텍 역시도 추가적인 상방이 나오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말하지만 어쨌든 추석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는 강한 상승보다는 보수적인 부분으로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진입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들 안녕.